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도지코인인데요. 자, 이 시즌에 도지코인 혹은 제가 말씀드렸던 알고랜드, 자,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 국내외에서 이제 유튜버 분들이 그 도지코인이 12월에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이 도지1 세틀라이트, 세틀라이트는 위성이거든요. 도지1이라고 하는 위성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위키피디아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회사의 이름은 뭐 Geometric Energy Corporation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자, 여기에서 이 위성 프로젝트가 그 투자를 도지코인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사실 2021년 5월 달에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었고요. 자, 가서 뭐 하나 봤더니 일단 달에 갑니다. 달에 가서 달 공간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을 하죠. 이때 카메라도 들고 가고요. 그리고 지금 도지1 이 위성의 소형 화면에는 광고, 이미지, 로고가 표시되며 이게 지구로도 방송될 것이다. 자, 이 지금 광고판에다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로고를 띄울 것으로 강력하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나 봤더니 주요 목적은 달 궤도를 돌고 있는 이 도지원 위성 화면에 광고, 로고, 이미지를 방송하는 것이다. 자, 화면 이미지는 설치된 카메라로 캡처돼서 지구로 방송이 되며 여기에서 트위치, 유튜브 플랫폼으로 스트리밍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이 트위터라고 하는 매체도 분명히 생중계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창업자 중 한 명인 잭슨 뭐 팔머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도지코인 이 도지1 프로젝트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가 점점 그 코인에 대해서 이게 지금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제 그 경멸하는 뭐 이런 태도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코인 피라미드 계획,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사기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 본인의 영향력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사실 뭐 관종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도지코인의 창업자가 그를 증오하는 이유가 뭘까요? 권력, 그의 영향력을 지금 오남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좋아할 일이 아니라, 아, 이거 지금 내가 휘둘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지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도지코인 100%로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띄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출시가 언제 되나 봤더니요. 2023년 5월 달에 이제 임무 발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언제 이루어진다? 23년 4분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 임무의 발사와 함께 도지원 큐브 위성, 그러니까 큐브 위성이 실제로 이제 쏘는 것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뭐 다른 기사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12월 1일자로 이미 기사가 이렇게 떴죠. 그 스페이스 X 이제 곱하기 협업한다는 거고요. 도지원인데 이게 어떤 미국의 정부의 규제 기관의 승인을 확보했다더라. 그리고 최초의 암호화폐 자금 지원 우주 프로젝트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2021년에 이 지금 프로젝트 달나라 탐사하는 것을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러나 출시가 계속 연기가 22년으로 됐다가 현재는 24년 1월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몇 달간 계획된 두 가지 도지코인 관련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자, 위성 임무 외에도 하나는 도지코인 개발자가 이게 지금 그 실제 도지코인을 그 페일로드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요. 자, 페일로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위성에 도지코인을 탑재시키겠다는 겁니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예정이 됐다? 12월 23일입니다. 12월 23일로 예정된 두 가지 임무 중 하나가 이때 이제 되는데, 뭐 정부, 기업, 대학, 나사의 어떤 계획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 21개 페일로드를 운반할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12월 23일 날 도치코인을 쉽게 위성에다가 탑재시키겠다. 그리고 위성은 실제 언제 쏩니까? 1월 12일 날 쏘겠다. 네, 내년이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왜 하필 12월 23일과 1월 12일을 택했을까요? 혹시 이전부터 뭔가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변이 없다면 도치코인이 12월 말,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이틀 전이네요. 12월 23일, 그리고 1월 초, 펌핑이 올 수 있는 확률,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도치코인이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안다고 하시는 분을 오히려 의심해야겠죠. 이걸 아는 것은 정확히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좀 높은 확률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도치코인이 12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은 이겁니다. 도치코인 뭐 좋습니다. 폭발할 수 있는데 그때 다른 코인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른 코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 특히 이게 지금 다 무엇 때문에 시작된 상승장입니까? 미니 랠리건 상승장이건 왜 오르고 있죠? 비트코인 ETF 승인이잖아요. 근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 우리 지금 비트코인을 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셨습니까? 대부분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죠. 뭐 단기적으로 특히 이제 투자 수익률이 비트코인 뭐 이미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서 비트코인이 뭐 5천만 원 지금 넘었고 뭐 6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여기서 7천, 8천으로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상승폭은 적죠. 대신에 떨어질 수 있는 폭은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른 만큼 더 늘어났겠죠. 그러면 투자 수익률은 최소 단기적으로는 아직 좀 덜 오른 알트코인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투자를 좀 했겠죠. 자, 알고랜드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고 제 동생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펀더멘털 튼튼합니다. 비트코인 캐시, 폴카닷, 뭐 사실 뭐 이거 죽은 코인 아니냐 오명을 많이 이제 받았었고요. 뭐 폴리건 최근에 또 많이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 오를 것 같은 솔라나 사실 주목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스텔라 루멘까지 자 이런 코인들은 그러면 안 오를까요?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없는 한 12월 만물 랠리 제 동생이 쓴 표현인데 재밌더라고요. 코인도요. 지금 안 오른 코인이 없이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한 달간 영상에서 덜 오른 코인, 이것을 좀 여윳돈이 있으면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사실 드린 바가 있죠. 근데요, 소위 시총이 낮은 잡코인일수록 사실 더 큰 펌핑이 가능합니다. 이건 사실 뭐 펀더멘탈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냥 시총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들어와서 사도 그냥 펌핑을 해버린 거죠. 누가 언급만 해도 뭐 게임 코인이 좋다더라, 뭐 인공지능 코인이 어떻다더라 하면 실제로 11월 달에 5배, 10배 오른 코인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언제 봤습니까? 2017년에 한번 경험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21년도에 그 봤던 벅찬 감동이 스물스물 그 기억이 올라옵니다. 이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좀 생소하기까지 한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알트코인들 10월과 11월 달에 조금 매수를 해놨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표현을 썼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코인을 한 달 단기 예금을 들었다가 ETF 승인되면 좀 이거 분할로 팔았으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뭐 기존에도 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별도로 운영하는 단기 계좌입니다. 소위 뭐 한 5년, 뭐 6년, 7년 전부터 있었던 코인들의 물타기를 한 게 아니고요. 뭐 별도로 필요하다면 빗썸이다, 뭐 코빗이다, 해외 거래소다, 이제 별도로 개설을 해서 거기에 그냥 제 자산의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ETF 승인하면 팔겠다라는 거지. 저의 어떤 메인 홀딩, 뭐 비트코인이 1억 넘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는 한, 그렇게까지 다 이제 매도를 다 팔아버릴 계획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고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률이 높은 고확률로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죠. 자, 여기서 이제 표가 나뉘는데요. 소위 단타족이 있고요. 장기 투자로 가자는 분이 있고요. 이제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하는 혼합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단타를 하시는 분, 뭐 차트를 본다, 뭐 이제 중장기 펀더멘탈 중요시하면요, 차티스트를 굉장히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남들을 비난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만 옳고 남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형적인 저는 내로남불이란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특히 이제 저희 그 구독자 일부께서 이제 다른 뭐 유튜버들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제 뭐 사실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누가 오른다 카더라. 뭐 유명 유튜버가 뭐 외국의 어떤 뭐 유명 인플루언서가 땡땡 코인 오른다 카더라에서 투자를 하면요. 결과적으로 결국에 가서는 실패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이제 순간은 오를 수 있는데요. 나중에 팔 때를 결국 놓치고 이거 내가 그때 샀었는데 이미 펌핑이 된 코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크립토 TV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당연히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누가 뭐라고 옆에서 막 해도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자, 이런 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12월 모든 코인 랠리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도지코인이 지금 뭐 100, 뭐 몇십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 800원까지는 오를 것 같다. 그거 뭐 1000원까지 오를 것 같다. 모르죠. 뭐 700원에서 끝날지. 근데 이것을 내가 확신을 진짜 한다면요. 지금 늦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800원까지 오른다는 걸 확신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확신한다면 뭐 일부 뭐 들어가서 수익을 추구하는 리스크를 테이킹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또 생각을 다시 해보면 이런 단기 어떻게 보면 스윙 트레이드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소위 바이 더 딥해서 25년까지 꾸준히 가져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리스크를 테이킹 해보고 싶다. 자,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 첫 번째, 아무리 그래도 펀더멘탈이 훌륭한 코인이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장기가 됐건 단기가 됐건 분명한 매도 계획이 없다면 그 가격 지금부터 5배, 10배 올랐을 때 팔 수 있을까요? 한 20배, 30배를 더 요구하다가 또 매도하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 계획이 명확해야 된다. 세 번째,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야 한다. 저평가는 뭐 최고점 대비 가격도 볼 수가 있고요. 그 토큰이 시장으로 더 쏟아질 수 있는 그 이제 토크노믹스도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영끌하면 된다. 영끌 전 B2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여윳돈이라고 하는 게요. 설사 나한테 1000만 원이 있어도 내가 1000만 원을 여기 다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회사에서 일도 안 되고 부들부들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 본인의 깜냥을 넘어선 돈입니다. 여윳돈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집어넣고 설사 이게 없어져도 아쉬울 뿐이지 이것 가지고 부들부들 손이 떨릴 정도는 여윳돈이 아닙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킨다. 단기 스윙 트레이드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최고의 전략은 떨어질 때마다 그냥 샀다가 어떤 분은 25년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29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 가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매수는 좀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데 사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사실 매도가 좀 더 어려운 쪽인데요. 이렇게 단기로라도 수익을 확정을 시켜보고 이것은 사실 내가 이기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이긴다고 하는 것은요. 수익을 확정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탐욕을 이겼다라는 일종의 좋은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리스크를 테이크하실 분들은 리스크를 한번 감행하실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